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금융시장을 되돌아보고요. 2024년 금융시장을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제 재밌는 주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 있죠? 어제죠? 어제까지 주식 거래를 했으면 주주명부에 사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명부에 올라가서 이제 배당이란 걸 받게 되고요. 오늘이었죠. 오늘은 배당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무래도 배당락의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장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식시장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제 주식시장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올해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내년을 어떻게 전망할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경제 유튜버들 중에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긴 힘들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의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거창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냐,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꼴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기를 하루빨리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것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금융이란 것은 금을 융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금을 융통한다는 거에서는 이제 주식처럼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채권 시장도 있고요. 기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장들이 있고 그 수많은 시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요. 요 최근에는 또 이제 심지어 제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이제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이제 가상화폐까지도 우리는 투자의 종목으로 삼고 있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저는 가상화폐가 명확하게 올라가는 시점,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금융시장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분석들이 그대로 가지는 절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특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주식 시장에서 뭐 올해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이란 걸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주식시장의 구조가 조금은 제로섬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남이 돈을 벌 확률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남에게 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지 않겠죠. 하물며 당장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50억만 벌고 내 친구에게 5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는 건 사실 합리적인 인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판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0억 벌 수 있는 기회에서 내가 아무리 내 돈으로 많이 투자해도 10억밖에 못 번다라고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혼자 100억을 벌지 내가 남에게 알려주진 않을 것이란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준다? 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이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은 높은 확률로 사기꾼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고요. 사실 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올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2023년은 하반기부터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하락해야 된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은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내외금리 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미국이 아마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눈치를 보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이거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텐데 아직은 금리가 유지가 되게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미국과의 내금리 차가 더 커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유지되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우리 돈 계속 한동안 그래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우리보다 더 떨어졌을 때 다시 금리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우리도 그제서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냐 라는 걸 이야기해보면 미국이 무조건 인하할 것 같다 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그 시기가 좀 더 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지는 못하고 떨어뜨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한 번이라도 인상하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압박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100%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은 태형건설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형건설이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명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레고랜드발 그 PF 대출 사건 이후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스타트업 쪽에서 투자가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투자를 받기 어렵다라는 건 이제 신규 기업이 더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경제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는 게 죽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말했던 2023년에 경제가, 아니, 2023년 하반기에 경제가 나빠지게 될 거란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요 최근 코스피만 봐도 그렇게 2023년 하반기가 되었다고 떨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7만전자를 유지하게 되었잖아요. 7만전자로 넘어서게 되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은 우리 경제가 버틸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업에서, 특히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2023년이 끝나가니까 2024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무관심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금융시장이라고 해서 주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이 분명 존재하고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한 번쯤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